법지식 세이버. 안녕하세요,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층간소음 복수 같은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되고 보복 행위를 위한 우퍼 스피커가 판매가 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는 꽤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기준 그리고 층간소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에 대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또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위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 45dB, 야간 40dB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어른이 발 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dB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45에서 50dB 정도, 의자를 끄는 소리나 망치질하는 소리가 60dB 정도라고 합니다. 간혹 이웃집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면서 몇 시 이후에는 샤워 금지 이런 문구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욕실, 화장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소리를 층간소음으로 문제 삼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인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직접 항의를 하고 윗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 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복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에게 중단 또는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은 우편, 방문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회는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에 앞서서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를 통한 상담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기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의 세이법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로운 법지식 세이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